2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이스라엘이고 셈족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아주 작은 희미한 그런 심증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너무 좀 학구적인 그런 표현들도 많고 처음 듣는 단어들도 많고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생소했고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잃어버린 열지파에 대한 책이 전 세계 2권밖에 없다는데 그중에 한 권을 우리 모라님께서 갖고 계신데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그 2개의 책이 또 굉장히 귀한 책인데요. 이게 출판하는 게 아니고 딱 10권만 만들어서 갖고 계시는 소장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흥미를 갖기 시작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남편에게 왜 이걸 내가 할지 모르겠다.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런 성경을 정말 이런 신학자도 아니고 여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없어서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모르는 가운데 주어지는 단서들이 하나씩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래서 퍼즐만 잔뜩 맞춰놨다가 또 여기 하나 넣어봤다가 또 내려놨다가 여기 하나 넣어봤다가 1년 동안 그 작업을 하다가 모라님께서 아는 만큼 나누시라고 해서 제가 이 용기를 내고 아는 만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더 많은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것 야훼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주신 단서들로 인해서 더듬더듬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계획은 저희가 BC 이전 고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AD 이후로 나눠서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원래 계획은 오늘 AD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 AD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는 쉬워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확신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요. BC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나갔던 방법대로 더듬더듬 단서대로 어떤 단서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여기 이제 더 많은 것들이 애드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자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유물을 통해서 어떤 습관이나 관습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하는 그런 게 더 심증을 가지고 유추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걸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셈족의 루트를 찾아서고요. 일단 단서를 하고 이동 루트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영상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정말 보셔야 될 것 2가지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일본, 어떻게 저희 셈족이 일본까지 갔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된 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단서들이 희미합니다. 근데 일본은 그동안에 전쟁을 별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훌륭한 단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놀라운 자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보실 텐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면은 이거를 이메일이나 이렇게 또 링크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계속해서 시간이 저희가 아깝고 너무 아까운 영상이라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셈족의 루트를 찾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가야입니다. 가야, 아시죠? 백제, 고구려, 신라 그 시대에 1세기 무렵에 저희가 있었던 나라, 잠깐 있었다 사라진 나라, 그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야에 대해서 또 KBS에서 또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4부작을 만들었는데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은 일부
북방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증거가 되는 그 일부 그 청동솥에 관한 그것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중간에 하시면 제가 미천이 짧은 관계로다가 네, 자 단서 1입니다. 단서를 이거는 그냥 저희 심중에 그냥 저희가 1년 동안 주어진 대로 툭툭 그냥 어떤 이런 단서들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랄 알타이어입니다.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랄 알타이어라는 건 우랄 그 산맥에 사는 그런 이제 뭐 투르크족이라던가 또 몽골족이라던가 만주족, 퉁구스족 이런 그 언어들이 쓰는 언어가 똑같은데요. 교차어라 그래가지고 주어하고 목적하고 서술어, 그죠? 그런 식의 되는 교차어에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어근이나 같은 그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백제왕비의 그 어록에 백제왕비를 어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왕비란 뜻이죠. 그러니까 투르크 이런 어록의 왕비란 뜻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 졸부는 퉁구스어로 새벽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박혁거세는 그 트루퍼로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고이왕은 연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 발해 때 중국과 이렇게 싸울 때에 그 돌골족이 연합해서 싸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저희가 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얘네들이 이렇게 왕래하고 무역하고 했을까 하는데 그 고대사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빈번하게 왕래하고 서로 도와주고 했던 그런 걸 찾을 수 있고요. 지금은 나라들이 다 쪼개져서 우리나라도 조그맣고 다 조그맣지만 고대는 땅덩어리가 또 크게 그 나눠져 있던 시대가 상고로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먼 나라 같지만 그때는 이웃 나라인 거죠. 돌궐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그러고 돌궐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가 형제 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알지 모르게 그냥 친근한 감이 막 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다 있고 연개서 공리 또 돌궐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그 고대를 가면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친밀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언어가 서로 나누었다라는 우랄 알타이어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유목민이라는 게 굉장히 큰 단서였습니다. 저희가 기질이 굉장히 북방 유목민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징기스칸과 중국과 만주와 굉장히 저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저희 보니까 투바족이나 조선족이 DNA가 일치합니다. 저희 유목민들이.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말은 선을 향해 가는, 선이라는 건 술록이 먹이라고 그러는데요. 술록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먹으면 3년, 5년 사이에 안 자라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가는 게 선을 찾아갔다. 그 선을 찾아갔다는 말이 조선이라는 말이라는 합니다. 그래서 서시베리아에서 동시베리아로 그 북방 유목민들이 이동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을 청동솥에 담아가지고 제사 제기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에 또 밥솥으로도 쓰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청동솥을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동솥을 보니까 그때의 당시에 오르도스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 청동솥의 무늬가 학자들이 따질 때. 그래서 이제 그 오르도스라는 데를 찾아가서 보니까 네이먼구 박물관에 그게 있는데 거기가 징기스칸 묘지가 있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이제 동북 그 네몬고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동솥 가야에 있는 저희가 그 맨 말단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바다 쪽에 있지만은 북방에 있는 이 유목민의 유물이 왕의 무덤에서 나왔고 굉장히 많은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단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 띠고리는 뭐냐면 이 말을 타면 막 옷이 펄럭이기 때문에 이제 마우라를 이렇게 여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이는 브로치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또 여기 보면 네이몬고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그 북방 유목민의 박물관 곳곳에서 이 띠고리와 청동솥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족, 돌골족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런데 훈족은 나중에 헝가리를 점령하고요. 돌골족은 나중에 터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쪽으로 가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큰 그 아시아권에서 서에서부터 동자까지 이 큰 그 땅덩어리를 다 그때 당시에 다 그 점령하고 다스렸던 그런 우리 역사 속에 사라진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족의 그런 그러니까 흉노족인데 흉노족에 대한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신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쭉 차차로 하게 되고요. 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아시아족, 세모파 블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이 꽤 많고요. 이따가 이제 조금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만 제가 모아봤는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궁화죠. 오요파라고는 무궁화를 하는데 다마스커스 박물관 안에 박혀 있고 이 셈족의 루트를 찾아서 그 가는 곳곳마다 이 무궁화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무궁화 씨를 가지고 가면서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에 하고 어떤 곳은 제사 지내는데 옆에 심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무궁화에 대한 그런 것을 또 따라서 루트를 가보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서가 동이족하고 홍산 문명입니다. 동이족 많이 들으셨죠? 우리의 민족이 동이족으로부터 왔다 하는데 그 동이족하고 이게 중국말로 말하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얼마 전에 발견된 것이 그 황하강에서 나타난 그런 우리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 앞선 홍산 문명이라는 게 지금 막 발견이 돼가지고 중국이 막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역사를 다시 써야 되는 그런 그래서 막 감추고 뭐 못 보여주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이 홍산 문명이 그 요동반도 그다음에 동이족의 이동 경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다 나중에 다 중요하게 저희가 하나씩 다룰 텐데요. 아리랑이죠. 아리랑, 아라리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저희가 저희 민족 5000년 내내 들었던 아리랑인데요. 이것이 만주어로는 아라리메, 그 다음에 아라리메, 아리라메. 이게 뭐냐면 산을 넘어, 산맥을 넘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랑이 우리 그죠? 알이랑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터키 민요의 아리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김부장님께서 가야와 깊은 가야력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더 유심히 살펴봤는데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펼쳐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기까지지만 옛날에는 보조선이 여기 지금 이거는 아주 작은 거고요. 더 크게는 이렇게 크기까지 보조선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조선 이만큼 넓죠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인데 여기 중국이라고 생각했던 땅 이거 전체가 보조선 땅이었고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키타이 흉노. 흉노 스키타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흉노가 이만큼 컸으니까 바로 옆 나라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고구려로 그 영토가 작아졌을 때에 당에서 이제 저희 그 이민을 간 그런 고선지 장군 같은 분이 그 우리나라 유민이죠. 고구려 유민들이 벌써 그 내몽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런 식 여기 이만큼이 저희 나라의 활동 무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흉골 돌골족의 그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 신라 내지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자, 흉노족이 중국에서 BC 176년경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헝가리까지 갔던 그 루트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골족도 이렇게 해서 지금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해서 여기 터키 점령했던 그때의 그 루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 사실이기 때문에 흉노족의 그런 걸 봤고요. 그 다음에 홍산문명의 동이족 홍산문명이 여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여기까지지만 홍산문명이 지금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 랴오 말하자면은 그 류허랑 이 부분에서 다량으로 발견이 됐는데 홍산 문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르겠고요. 그래서 홍산 문명이 중국의 황하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거죠.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라던가 이제 뭐 갑골 문자가 최초의 문자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 초기에 그런 문자들도 발견되고
꽤 굉장히 도시국가에 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문명을 굉장히 큰 문명을 이제서야 막 발견이 속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홍산 문명, 여기가 황허 문명. 근데 이게 틀린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그 민족과 종족과 이렇게 나눌 때 문화가 굉장히 큰 기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종족이라 하면 그 습관과 문화가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장례 문화 절대로 잘 안 바뀌고요. 그 제사를 지낸다던가 장례를 지낸다던가 이런 습관들은 그 관습을 내려온 것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돌로 쌓은 그 적석총, 적석목걸품 같은 돌로 쌓은 그런 매장 문화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하늘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런 의식을 천선 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황허 문명은 흙을 가지고 매장하는 그런 다른 양상을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내려오면서 한국 그 전반에 걸쳐서 돌로 쌓은 무덤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도 물론이고 신라도 다 적성목걸품 같은, 그래서 이 굉장히 멀지만은 영향을 받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홍산 문명에 이렇게 재단이 그 유치해 보니까 이렇게 있고, 홍산 문명에 지금 가면은 그 굉장히 그 유적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고 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유적이 지금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여신상이 발견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복이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 문화에서 고복이 굉장히 또 특이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라의 왕관 보면 거기에 조그마한 C자형의 고복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 고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벌써 이런 모양의 옥이 그때 당시에 4,000년 BC 4,000년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가야기 문에서 아까 말씀하신 청동석, 그 말에 달고 다니면서 여기다 음식도 끓여 먹고 제사 용기를 썼던 청동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형동기라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이게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가야의 그 토기 중에 되게 유니크한 폼인데 약간 홍청같이 생긴 그런 술잔 같은 그런 토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성목각분에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그 유물들과 사람을 같이 해서 이렇게 넣었던 그런 풍속이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가야는 다른 나라들이 다 그 청동기일 때 가야는 철기였습니다. 독특하죠. 조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철기 문화로 딱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철기가 굉장히, 이 철기를 하려면 이때 당시 고온을 아주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해야지만 철기가 되는데, 그때 조개를 넣어서 불순물을 없애고 이런 기술을,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로 작용이 됩니다. 여기 기마상이라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나팔로 된 그 나팔이죠. 이게 술잔인데요. 그래서 가야는 철과 또 말과 뗄래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에서 이제 갑옷도 다 철로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자세히 잘 보시면 이거 목 뒤에 하는 거, 뭐 모자, 뭐 왕관, 뭐 물술잔 무슨 그런 뭐 띠, 뭐 그다음에 환두 대도라고 해서 그 칼레 그 장식 이런 게 금과 철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높은 그런 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서는요, 같은 골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50년대에 그 6.25 전쟁 당시죠. 저희 참전 있던 그 인력 박사가 2년 반에 유골을 조사를 했는데 히브리인하고 우리나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서로 골상이 같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동아일보 백과사전에 나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사를 캡처해서 보여드려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더 애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NA죠. 그 DNA의 단서가 뭐냐면 X형 색채하고 Y형 색채가 있습니다. X형 색채는 여자에게만 전화되는 거고 Y는 남자에게만 전화되는 거죠. 그래서 Y형 색채를 그 과거에 그 뼈에서 Y형 색채를 취하면은 그분들이 어디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층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찾아갔는데 지금 현대적으로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빛을 따라 빛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우리나라의 국호가 9번이 바뀌었다는데 거기다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그 다음에 조선, 아사달이 아사가 아침이고 달이 땅이라니까 아사달은 아침의 땅이죠. 근데 이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은 몽고의 또 국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민족이 이동하면서 그 갖고 있던 사상은 빛을 따라서 동양에 해 뜨는 그런 그 밝은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말끔하게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 지금 광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DNA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DNA가 이제 하폴로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민족이 움직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발원한 거는 아프리카라고 봅니다.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엄마와 한 사람의 아빠, 이브와 아담으로 시작한다는 건데 아프리카 발원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아프리카가 굉장히 넓어서 모라님께서 굉장히 고대는 아프리카 넓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옵니다. 하나로 와서 여기죠.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요쯤 되니까 그 근처죠.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갈라지죠. 하나에서 와서 돌연변을 해서 또 서쪽으로 가서 유럽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서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는 이렇게 와서 만주 쪽으로 이런 그 유라시아를 그 초원지대를 지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남방으로 오기도 하고 저희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플러 그룹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색깔별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요. 아시아의 하플러 그룹은 여기가 이제 그 몽골인이고요, 만주인이고 한국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일본인이고 중국인입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죠. 중국은 핑크 N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주인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주랑 비슷하다는 게 지금 언어학상으로도 그렇고 이런 유전자상으로도 그렇고 유물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만주 있는 통로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KBS에서 고인돌의 목의 DNA를 분석한 건데요. 목에는 Y가 아니고, 아까는 Y형 색채 봤는데 이거는 이제 X형 색채죠. 미토콘드리아 속에 숨어있는 X형 색채를 보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 빨간 점에 같이 있는 게 흉노, 스키타이, 그 다음에 그 몽골, 청동기, 그리고 스키타이과 신라가 굉장히 비슷하고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는 걸 DNA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아까 아사달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사가 태양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구름 또는 바다 해서 이게 아침이란 뜻이고, 이게 그 왕관처럼 됐지만 달, 양지발은 산이랍니다. 그래서 아사달은 조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조선에 저희가 이제 쓰였던 단군 신화에 또 쓰였던 그 문양인데요. 그 문양이 바로 여기 보면은 이게 몽골 국기인데요. 여기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유물들 보면 그 유물 안에도 이 문양이 아주 상고조선으로 고대로 갔을 때 이 문양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기와장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뜻 보니까 문자로 보이시나요? 문자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시죠? 우리 기와요, 우리 기와. 예. 이게 쉰, 패, 텟이시죠? 근데 이것이 고대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를 읽으면 안 읽히는 거죠. 그냥 그림이에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를 읽으면 고대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죠. 텟트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되는데 뜻은 도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산사훈 박사 서울대학교의 무슨 종교학과 교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전문가인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분 말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비슷합니다. 또 하나도 이렇게 히브리 해석을 풀이하면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섯 잎이 달릴 오엽화가 하나 있고요. 이 무궁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결 협력하다. 그 다음에 신의 나라 들어가다. 한가운데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보조선이 있는 대동강 위협에서 발견됐어요. 평양 근처. 네, 거기서 이것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기 가운데가 고대 히브리어랍니다. 이거 고대 히브리어가 이게 저희 일상생활처럼 늘 쓰인 게 아니고 그 성경의 면면을 통해서 이어왔는데 그것도 막 지금 그 디아스포라에서 막 유대인들이 막 쫓겨나가고 이러면서 이것들이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히브리어 와당 안에 쓰이는 문의는 어느 시대 거냐면은 12지파 시대 그때 쓰이던 그 문자랍니다. 그 박사가 이 박사께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빗살무늬 토기, 만자라고 불교의 만자 있죠, 이렇게 만자. 그 다음에 흑요석. 이게 이제 아라랏 최상위 화산에서만 만들어지는데 이게 아나톨리아 박물관, 러시아 곳곳에 거의 저희가 거점으로 가는 그 기점마다 그 박물관에서 발견이 됐고요. 바람개비 문양이 이제 파양동기죠. 아까 보신 거. 그 다음에 누군 기법이라고 되게 금을 세공하는 기법인데요. 좁쌀처럼 딱딱딱 찍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북방 민족에게 주어지는 기법으로 황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방 유목민족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다가 무덤에다가 꼭 금으로 된 것을 집어넣고 해서 금을 굉장히 숭상하고 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리니안 텐트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천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트가 있어도 위를 뚫어놨어요. 하늘이 보일 수 있게. 근데 이런 식의 거는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위가 뚫려 있고 일본의 집에서도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가면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위가 있고 하는 그런 공통된 양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음신앙, 어느 부분 가다는 고음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신앙에서 곰이 있다는 게 그게 우연이 아니고 이 곰신앙을 브리아트족이라던가 이렇게 중간에 가다 보면 곰신앙이 굉장히 저희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장승이라던가 또 이 선앙당처럼 이렇게 끈을 묶는다던가 그래서 나무에다 뭘 매달죠 천을. 네. 그 다음에 오호라라고 붉은 돌가루가 있습니다. 오호라던가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이제 저희 선악과 생명나무를 잘 조각을 해가지고 놓는다던가 산조끼라는 건 발이 3개 있는 그런 그릇을 얘기합니다. 환자형 토기는 이렇게 밑에가 둥근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더라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언어가 지금 히브리어 언어에서 히브리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자료를 발췌한 것이니까 발음이 적당치 않더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말에 오시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시아우 이게 내가 구원하여 예수님이 오시어라는 이제 뜻이라고 하고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말할 때 이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네거티브한 거역하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말할 쓴물의 원어가 기본형이 말을 쓴물 거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라타가 파라타랍니다. 파라원? 아니. 블루. 파라타. 블루. 네. 푸르게. 푸르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고 곡할 때 아이고 하죠. 그 다음에 마땅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마타이가 넓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 다음에 술 맡은이라는 게 마시게. 똑같고요. 마시게. 그 다음에 바락, 번개. 밑에는 미타라가 아래라는 뜻이고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샬롬이죠. 안녕.
그 다음에 돌아간다라는 게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누구누구께서 돌아가셨다, 돌아간다라는 것이 토라가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의미가 우리 그 셈족의 그 이 속에 뿌리 깊게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아비 엄마, 아바, 이죠? 저희 아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시아라고 있습니다. 그 뭘 들을 때 이시아고 듣습니다. 이거는 일본에도 이시아고 들고 일본도 있죠.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들을 때 이시아고 듣는데 그 이시아가 똑같은 이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시아 하는데 이 사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시아로 쓰는 그렇게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커다랗다, 가들, 고마우리, 무엇으로 보다할까 할 때 타그마우리, 금마우리, 끝, 갓은 끝이다. 갯불도 없다. 갯불은 변방, 경계, 영토인데 그런 뜻이고요. 노은 노시고 내다버려, 레다분이. 그러니까 레다분이가 피팍하다, 버린다는 뜻이 내다버려. 치마, 치무라. 가랭이, 다리죠. 게라이, 다리. 막을, 먹기에. 놀라게 하다, 두렵게 하다. 올라. 내해, 내가 할 일. 근데 내해가 나 할 일이라고 해서 유업, 기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맥센스 하신가요?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바리바리 싸다 할 때, 살찐할 때 바리. 근데 우리 불살라 버려 할 때 그 살라프가 불살라. 소리, 호리 비슷하죠? 그 다음 씻김, 우리 씻김부터 할 때 씻김이 씻는다, 찌꺼기 이사하다. 벤이 아들이죠. 근데 우리 아이 배 할 때 벤 하죠. 네. 그 다음에 예쁘다, 예패는 아름다움. 아싸리, 아싸, 마땅히. 그 다음에 새싹이 오롯이 나온다는 때 오로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 에레츠, 땅이죠. 땅인데, 아래쪽. 그 다음에 담이 들었다, 우리가 담이 들었다, 담이 뭡니까? 피잖아요, 피.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보면 비슷한 게 많은데 이 책이 너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다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제가 옮겼습니다. 자, 풍선 문화가 같은데요. 붉은 피로, 어린 양의 붉은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걸 상징하기 위해서 6월절에 저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이 없고 저희는 이제 농경민족으로 왔기 때문에 붉은색을 찾다 보니까 붉은색이 어떤 귀신을 몰아주고 악귀를 막는다는 그런 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지 팥죽이 색깔이 비슷해서 동지 팥죽을 문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사떡, 이것도 보사떡이죠. 신에게 뭘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것도 보사떡, 팥을 이용하는 것을 피 대신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혼식 신부의 연지곤지, 옷고름에 붉은 댕기, 그 다음에 아가씨들 시집가기 전에 고름이 붉은 댕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배옷을 입고 아이고 했다는 거예요.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애통하니. 창세기도 나와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배옷을 입고 애통하는 모습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를 뭘 썼느냐? 숟가락, 부삽, 부집개, 제사 용기로 녹그릇 썼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녹그릇을 갖고 왔는데 학생들이 녹그릇을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네. 녹그릇이 그 불에다 넣었다 또 물에다 했다 하면서 이 철을 달구는데요. 그 굉장히 높은 데서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처음에는 이 주석과 부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있는 것이 던지면 깨지는데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게 완전히 강해져서 현미경을 들여보면 순도 100%에 완전 밀도가 100%가 돼서 절대 깨지지 않는 굉장히 그런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이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독이 닿으면 푸르스름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뜨거운 거는 뜨겁게 차가운 거 차갑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릇입니다. 그런 그릇을 샀고 맷돌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섬길 때 쓰는 녹그릇을 다 가져왔으면 왕화에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파, 마늘, 부추 저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왜 여기서 줄여줄게 하느냐 애굽으로 들어가서 파, 마늘을 나 먹고 싶은 거 먹는다 할 때 그 나오는 파, 마늘 우리 매운 부추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흰옷
백인족이 수위로 있고 그 다음에는 6월절에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탄들은 산에 올라가서 6월절 실제 양을 잡고 피를 근데 흰 옷을 흰색 두루마기를 입는데요. 저희는 제사 지낼 때 항상 흰색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물통을 이고 다니고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립니다. 저희도 이렇게 장옷이라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 쓰고 다니는 쓰개치마도 있고 뭐 장옷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명절이 설하고 추석이 있는데 성경의 7월 15일이 티슈레이 15가 저희가 초막절 장막절이죠. 그런데 그게 저희 인력으로는 추석이 8월 10월입니다. 그런데 음력이 저희보다 저희가 한 달이 더 늦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음력을 따지면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돌제단.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하라 하셨는데 저희는 산소에 보면 어른들 산소에 보면 앞에 상 있죠, 상. 제단이 항상 돌로 만든 제단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그 DNA로 이제 섞여서 내려오는 장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사법은 기우제를 지낼 때 장작을 쌓고 소를 잡아 올리고 그 단군이 그 설렁탕에서 나왔는데 그때 소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으려고 설렁탕이 유래했다는 이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작을 싸서 염소나 양을 태워서 제사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물진 봉평비라는 안에 있습니다. 물진 봉평비를 이제 비디오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KBS 역사 스페셜 너무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웬만한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물진 봉평비 또 많은 비밀들이 벗겨집니다.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가야만큼 귀한 자료인데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인전에도 보면은 전사 7일이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늘의 뜻을 물어봤고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법이 있는 민족이고요. 삼국지. 네. 그다음 이제 사옥제라는 게 고구려 때 풍습인데 신랑이 홍기 때까지 일정 기간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결혼하는 건데 오면은 그 야곱이 라반 집에 가서 7년을 봉사하고 결혼을 해야죠.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시바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두어서 원하는 만큼 자식을 얻기까지 부인을 얻었던 풍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전여비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큰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둘째 아들이 자식을 낳아서 큰아들의 이걸로 호적을 입적시키죠. 그런 풍습이 있죠. 그 다음에 서자도 첩의 자식을 본초에도 입적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자를 좋아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사극 보면은 왕이 잘 때도 뭘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갓부터 시작해서 망건 뭐 아주 종류도 다양하게 그래서 그 중국의 회남자라는 그 책에는 군자의 나라인데 모자이스로 띠를 떼고 창을 들고 다녔다고 우리 민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사초롱 있죠. 저희가 신랑을 맞을 때 등불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신랑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이 청사초롱 들고 가죠. 등불을 들고 갑니다. 결혼 풍습이 같다고 하는데요. 그 처녀들은 결혼 후에 머리를 올리는데 이 베두인족도 머리를 깎고 있다가 결혼 후에 올린다고 합니다. 자, 매듭 놀이개. 저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제가 그 찌릿을 만들면서 느꼈는데요. 이게 매듭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다 끝나고 보니까. 그래서 오지 않았나 그런 이제 유추를 해봅니다. 자, 유물들이 있는데요. 유물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 유물들이 굉장히 확실한 그런 그 끈을 이어줍니다. 근데 지금 막 정신들이 막 혼미하시죠. 그래서 이제 글은 그만 보고요. 네. 글은 그만 보고 이거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AD에서 이 유물들을 통해서 가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이니 네, 기대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대충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유전자가
고대사에서 저희가 신빙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과학적인 그 증거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역사를 파헤치는데 다 내가복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쫓아가서 혼미하고 저쪽 쫓아갔다 혼미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많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DNA 분석은 굉장히 저희에게 신빙성을 주는데요. 일단 브리아트인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게 이제 몽고 쪽에 있는 네몽고 안에 있는 그 족속인데요. 우리 이제 그 지구상에서 우리랑 DNA가 가장 일치하는 종족이랍니다. 네. 예, 이따가 제가 여기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실크로드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제 기자가 실크로드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찍어서 과거에는 이게 뭐 사람들만 있고 유물이 없어서 제가 내팽겨졌다가 지금 봤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 보셨으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마크도 해놨거든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 우리랑 얼마나 닮았는지 그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무친이 이제 징기스칸이죠. 어머니가 부리아트인이라고 합니다. 셈족, 수메르인. 지금 보시면 이건 어디서 났냐면 저희 보는 그 성경,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도행전 있는 부분에 페이지 780페이지에 그 셈족이 아수르로 가고요. 아수르에서 메데 바데로 가고 메데 바데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막 그 방언이 막 터질 때 막 우리나라 말도 들리네 하면서 했다는 그때의 메데 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메데 바데가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키타이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키타이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단서를 발견한 건 이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자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스키타이라고 그냥 대놓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바의 사한 쪽이 우리랑 외모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족과 몽골족, 아까 만주족이 우리랑 굉장히 아까 그 하플로 그룹에서 되게 비슷하게 보셨죠? 그래서 비슷한 그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가야 대성동 유전자 인구를 분석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다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허황우 유전자를 분석하고 인도 타미리를 분석했습니다. 가야는 인도로부터 온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황후 공주와 그 다음에 북방에서 내려온 김수로 왕의 국제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결혼입니다. 그런데 허황우 유전자를 놓고 나서 뭐 중국에서 왔느니 뭐 어디서 왔느니 말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허황우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인도 타미린과 유전자가 일치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허황우만 왔느냐 그런 건 아니죠. 대성동 고분이나 다른 고분에 보면 허황우를 따라온 수영원들이 전부 또 귀족으로 돼서 그 왕의 무덤을 그만큼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남방계인 인도 타미린이 이제 이런 그 유전자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는 자료들은 물론 뭐 인터넷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런 그 역사 스페셜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칼호그 근처에 있는 스키타이 흉족이 굉장히 컸었죠, 아까.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이 그 헝가리 쪽이라면 동쪽이 이제 바이칼호인데요. 바이칼호에 있는 스키타인과 신라인이 유전자가 같다는 거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하플로그램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C3, OB2, O2B, O3라고 있는데 이게 세 개가 저희 3분의 1씩 섞여 있는데요. 이 C3가 바로 그 시베리아계예요. 유목민. 그 다음에 O2B는 남방계입니다. 인도에서 올라온 남방계고 O3가 중국에서 온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주인과 가장 비슷한데 여기서 그 C3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문물이 받은 것처럼 이 문물을 경비하고 기술이 많고 특히 이제 가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청동기 때 철을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뛰어난 기술입니까? 그런데 침략을 받아서 가야가 멸망하는 고구려한테 망하거든요. 망해서 그 다음에 망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전리품으로 취하고 남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겠죠.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더 이렇게 다른 데로 동쪽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C3를 가진 우리의 그때 살았던 조상들이 일본에 가서 그 자리를 잡고 일본의 중요한 성시로서 또 일본에 가서 왕조를 이루고 살았다는 증거들이 또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이거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피곤하신가요? 조금 쉴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자, 이제 일본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걸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일본의 어느 방송국에서 우리가 히브리인, 우리 조상이 히브리인인가?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는데 그걸 보고 충격에 빠진 다음부터 이 길을 제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또 이걸 다시 한번 봤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제가 또 그때는 지금 어리버리했을 때 봤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단서가 모여진 다음에 봤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건 꼭 보고 싶습니다. 이따가 예, 보고 싶은데 이제 서머리를 제가 줄거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이제 하는 게 뭘로 할까요? 예, 울진 봉편부터 하겠습니다. 울진이 삼척 근처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면 고구려와 옛날 땅이면 신라가 접경지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 말하자면 이제 근데 이쪽에 있는 봉평비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장을 몇 대를 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소를 잡아서 뭐 제사를 지냈다는 등 신라가 육부였고 뭐 갑신년 12월이었고 버풍왕이고 이런 단서들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단서가 있고 버풍왕이라고 하면은 통일신라가 시작되기는 그 왕이죠. 그러니까 신라가 그 흉노족의 신라가 설립되는 것이 조상을 따지자면은 뭐 여러 군데 보겠지만 아까 지금 흉노족이 DNA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흉노족과 또 남방에서도 또 오고 하는 이제 신라가 그런 복합민족인데 제가 이걸 쭉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니까 백성들은 남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지도자는 북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1500년 전 신라인이 세웠고 여기에 보면 무슨 뭐가 있냐면 여기에 살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거 봉평비가 발견됐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막 와가지고 뭐 자기네 조상을 막 찾고 어쩌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타라는 성을 가진 일본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타가와 같이 진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울진에 살던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히브리인이라는 단서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을 해요. 그런데 하와가치에서 일본에 가서 보면 이제 이따 비디오를 보시면 일본에 가면 이 하타 하와가치가 살던 그 어떤 유물이 있는데 보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우물이 있고 그 안에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례를 받았던 그 침수했던 장소가 있고 기타 등등 너무나 우리 제사법을 잘 간직한 그런 것이 하타 가와치 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대 신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토의 신사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교류사.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유다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한 1500년 동안 굉장히 아주 고이고이 간직한 박스를 이렇게 딱 내오는데 거기에 보면 탈이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굉장히 서양 코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납작하고 눈이 막 땡그랗고 이런 약간 도깨비같이 생긴 그런 탈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유다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 God.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을 보면은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고 고이고이 이렇게 잘 간직해서 왔고 자기네가 처음 이렇게 선보인다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지마사 신전인데 이게 바로 기프트 오브 라이트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발견했는데 네스토리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거기 그 앞에 보면 돌 비석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네스토리안을 내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네스토리안들로 인하여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동쪽으로 왔다라는 AD 이후에 왔다는 증거를 보여줄 텐데, 네, 경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저께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신능하고 인덕능이 있는데요. 응신능은 인덕의 아버지가 응신능입니다. 이게 먼저죠. 이 응신능에는 후쿠오카의 우미신사라는데 일본 최초의 기마민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없는 기마 유물이 나옵니다. 그 중국의 고서에 보면 일본을 표현할 때 여긴 소도 없고 말도 없고 이렇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팍 떨어진 거죠. 철기가. 네, 철기 문명이 갑자기 팍 떨어진 거예요. 많은 이때 일본의 기록을 보면은 많은 이주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주를 했던 기록들이 뭐냐면 이 응신능을 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하타 같은 한국에서 넘어간 티브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들이 처음으로 말을 여기 보면 다케하라 부분에서 그림에 보면은 배를 이렇게 배가 있고요. 배 위에 말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배로 말을 들여간 거죠. 처음으로 기마, 말과 철이 들어가서 이때부터는 이제 막 기마 유물과 철이 막 쏟아집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인 인덕능은 여기에는 이건 이제 보스턴 박물관에 이 세 개가 있다는데요. 청동거울, 환두대도는 이제 칼의 끝자락, 그 다음에 삼한형이라고 해서 방울이 이렇게 세 개 달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주술하는 것처럼 이렇게 흔드는 그런 거. 마탁은 말의 이제 장식품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전엔 아버지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철장식, 금장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기마민족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가야가 멸망한 다음에 그 멸망한 지도층들이 온 거죠. 일본으로. 그래서 하타성을 이루고 또 다른 성씨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먼저 봐야 멸망되고, 백제가 멸망했을 때는 아스카 문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거랑 좀 틀린 건데요. 그래서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 이렇게 중요한 그런, 저희도 보면은 한민족이나 이렇게 보면은 유태인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들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그죠? 여기 보면 주요 거점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야 고분이 이 두 벅에서 다수로 발견되었고, 여기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그런 굽이 있는 잔이라던가 청동상이라던가 청동거울이라던가 청동솥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세트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독일을 세끼라고 하는데요. 세끼. 우리나라 쇠죠, 쇠. 성창기 컷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스모라는 또 단서가 있는데요. 스모가 스모 하는 지금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스모가 몽고, 일본 그리고 한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스모가 씨름이죠. 씨름이 많죠. 야곱이 씨름했다. 그 씨름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조각도 그림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만기 강호동 씨가 천하장사인데 저는 뭐 모르겠지만 정보에 의하면 가해 후손이라는 네, 그리고 가야가 국경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사이즈가? 나라가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네. 여기가 백제, 네. 여기가 신라, 여기 조금 대구나 김해에 있는 조그만 조금 나라죠? 굉장히 조그만데 네,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나라죠. 네. 그리고 이제 도레인 이 하제 가마타라는 데가 있는데요. 하제. 도레인이 왔다. 도레인이 이민을 해왔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고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도레인이 왔다는 거하고 이제 보면은 이따가 보면 막 찾아다닙니다. 이 역사적인 말하자면 독이죠. 독일을 붓는 도공이죠. 독일 붓는 도공하고 철기를 다루는 기술자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야가 망하면서 같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찾은 거는 하제 가마터라는 걸 찾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철기 장인들이 이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하제 가마터였다고 그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스모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일본에 이제 스모가 퍼진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단서를 가지고 이따가 이제 조금 보시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은 이제 그만 보고 글씨 조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 우리 민족이 흰 옷을 입는 민족인데요.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지금 세마포,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지금, 네. 세마포인데요. 세마포가 어디 쓰였느냐? 제사장의 예복에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성문 울타리에 세마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세마포를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세마포인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옷이 이거 비슷합니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중국, 만주 다 막론하고 다 고대로 가면 옷이 다 이렇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색깔이 많습니다. 흰만 거서 우리나라는 왜 그랬는지 흰옷을 많이 입었는데요. 보시면 다 희죠. 네. 흑사진에서 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물동이이고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쓰개치마 입고 밖에 나갈 때 쓰개치마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옷을 도포를 입고 평상시 이게 지금 평상시 복장이죠. 평상시 복장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다 할아버지들이 다 흰색으로 대동단결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할아버지 계시는 도포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할아버지 계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하고 이제 배에다 두건을 쓰고 머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 그 지금 장례 문화를 제사 문화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보실 거는 아까 투바족 또 위그르족 그 다음에 브리아트족 이런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실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헛간이 있죠. 우리랑 되게 우리 농촌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옷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고대에 나타난 옷 모양인데 색깔들이 컬러풀합니다. 여기 악기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악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새인데요. 우리가 그 항남 대청에서 발견된 금관을 보면은 제가 아까 드리는 그 고개도 보시면은 그 표지가 뒤로 네. 그게 이제 황남 대청에서 만드는 이제 금관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새가 달려 있습니다. 새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로 생각을 했답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이. 그래서 북방 유목 민족들이 지나가는 루트마다 새에 대한 단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떼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소떼를 국제 박물관 협의할 때 소떼를 했다는 게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북아시아 전체, 유라시아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신앙이 새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로고로 채택했다는 걸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여자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 막 새가 15마리가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요 그림에 보면 여자 사제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말을 탄 아랍인이 왔는데 망품을 펄럭이면서 여기에 옥을 달았다고 합니다. 옥. 그래서 여기 이제 새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에 옥이라는 것이 이거는 거의 지금 중앙아시아 서쪽에 끝에 있는 그 지역에서 파라지크 고원에서 기원전 5세기경에 만들어낸 스키타이 미술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쿠르칸이라는 적성 목각표 벽면에 걸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라 왕족들이 금관이나 허리띠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금장식을 이렇게 지금 달았는데 이런 고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고곡이 발견되지 않는데 알타이와 쿠르칸에 나온 그림은
신라에서 신라와 가야인들에게 발견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보곡이 생명을 주는,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할머니, 손자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다른 나라인데 우리나라 무슨 무당, 무슨 승려 뭐 복장 보는 거 같이 비슷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 이게 몽골, 중앙아시아들인데 다 비슷비슷하죠, 얼굴들. 근데 굉장히 옷들이 화려하죠.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뭔가 여기도 보면 지금 네, 원색입니다. 원색이고 비단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 고대에 그 나타나는 그 문양이 박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우리나라 고구려의 무협도인가요? 그걸 보면 말을 탈고 활을 쏘면서 말을 타면서 활을 쏩니다. 굉장히 기술자죠. 말을 타면서 활을 쏘니. 그런데 여기 뭐냐면 새의 깃털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새를 달고 항상 다녀요. 화랑돈이며 우리가 고대 갈수록 그 새를 달고 다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사마르칸트의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입니다. 서쪽 끝에, 예, 서쪽 끝에 바그다드 옆에 그쪽 옆에 사마르칸트에서 이게 발견되는 벽화인데 보면 여기 두 쪽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앉아 있고 주군이 앉아 있고 이제 여기 사신들이 쭉 앉아 있는데 사신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맨 끝에 보면은 여기 이제 조호관을 쓴 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복원했는데 요것을 봐서 고구려인이나 신라인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느냐, 신라 엑스포 경주에 갔는데 신라 엑스포라고 크게 이제 했는데 신라가 이렇게 무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증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시를 하더라고요. 신라 시대에 벌써 저쪽 이스라엘 근처까지 우리가 갔었다는 거,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강강솔레. 네, 우리는 밤의 문화 좀 이상하죠. 달의 문화죠. 그냥 강강솔레 낮에 할 수 있는데 달 뜨면 합니다. 보름달 뜰 때, 그죠? 6월절도 보름달 뜰 때에 하죠. 1월 1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름이 뜨는 그 풀문이라는 거 굉장히 의미를 뒀고요.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도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도는 것이 세계적으로 별로 이렇게 저희하고만 있는 그런 그 관습이라고 얻어들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의 시집온,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온 허황옥 공주님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허황옥 공주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허황옥께서 오셔가지고 어디서 왔냐면 인도 타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이 인도까지 넘어가가지고 허황옥 말하자면 가문을 찾아갔어요. 왕가인데 찾아갔더니 허황옥에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이 걸려 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인터뷰에서.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 뭐냐면 지금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 쌍어문 물고기 두 마리. 여기도 지금 물고기가 지금 그림이 흐리시지만은 이게 바벨로니아 그 중앙의 그 오아시스의 좌우에 물고기가 그 보좌하는 그거랍니다. 여기 물고기 두 마리. 네,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 바벨로니아부터 물고기가 따라온 건데요. 물고기 쌍어문이 계속 따라오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김수로 왕의 무덤에 현판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현판에 붙어 있는 그림이고, 근데 여기 이제 기와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 여기 물고기 두 마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떡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막 선전을 합니다. 여기서 쌍문의 루트를 보면 아시리아부터 스키타이, 간다라, 아요디아 황옥이 시집온 가문이 아요디아 가문입니다. 아요디아 와서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일본 가야까지 이렇게 오는 루트를 이분이 이렇게 루트를 하셨습니다. 몽고 반정 우리 다 어렸을 때 있었는데 자랑 되게 심하다. 네, 심한 걸로 저 골랐습니다.
순정의 순정. 네. 뭐 터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가운데 있고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그 아까 그 있던 그 쌍호문처럼 그렇게 그 위쪽으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참고 자료로 청사초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들고 갑니다. 맷돌 가는 거죠. 콩이나 이렇게 갈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매듭. 요거 보면 이 찌릿할 때 우리가 7번 감고 2번 매듭하고 또 8번 감고 매듭하고 그랬죠. 그거 보면은 이게 그게 거기서 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너무 심증이지만 확실하게 들고요. 그 다음에 도리깨질 이런 그 부사 이런 걸 하는 것이 그 생활 농기구 쓰는 것이 같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금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여기 뭐 만자 보이시죠? 만자도 보이고 금에 관련돼서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잘 보이시진 않지만 여기 이제 이게 그 누금기법인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황금보검은 이거는 이제 그 신라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누궁기법이고요. 요 위에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출토된 누궁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석들이 닳고 있고 이런 걸 있을 때에 이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황금보검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오리진이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카자흐스탄 또 더 동쪽으로 저희가 이것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실크 로드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12지파 시대부터 와당무늬가 발견된 시대까지 사실은 얼마 안 걸립니다. 뭐 몇천 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거의 뭐 시간대상으로 별로 49년인가 50년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로 어느 분이 쓴 걸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간 그 걸어서도 배로 가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만 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루트를 통해서 왔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샘두개 루트를 1년을 마무리하면서 세 개로 추정을 해봅니다. 첫째는 초원의 길. 아까 지금 차마고 들어가셨는데 그 실크로드에서 차가 온 남방으로 온 길이고요. 그 남방으로 온 거는 저희가 안 치고 북방으로 온 길 중에서 초원의 길하고 그 실크로드가 있는데요. 초원의 길은 북 유목 민족들이 왔던 길입니다. 말을 타고 왔던 길이고요. 그 길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크로드는 경제적인 그런 상업을 한 그런 상업의 길이죠. 팔고 무역을 하고 했던 그런 길이고요. 그 다음에 해양 실크로드는 인도부터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 길로서 이 길은 남유다 계열이라고 인도의 남유다 잃어버린 남유다의 두 지파가 인도에 갔고 그 다음에 인도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유추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초원의 길은 북이스라엘 계열의 그런 흩어진 그 10지파에 의해서 오지 않았을까. 또 경교하신 분들은 상인이었지만 100% 선교사님들이었답니다. 뭘 팔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물건 파시는 분들은 다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목적이 물건 파기 목적이 아니라 그거는 텐트 메이커로서 생계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뭐 소금 싣고 가다가 감자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익을 남기고 그렇게 그 상업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또 정착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목적으로 가신 분들 그 분들이 그 실크로드의 상인이었다라는 것이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